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행세무사입니다. 오늘은 Q&A로 알아본 연말정산 6탄입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허위 증거 자료의 제출 및 작성 및 제출에 해당하여 사후에 그 가산세가 포함된 그 페널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내역을 입력해서 공제를 받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어머니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나요?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그 비용의 하나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인 경우에도 어머니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에 그 연령 및 소득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기본공제 요건 중에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지출한 그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 비속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 비속 형제 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하였는데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 목적의 그 의료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 영수증에 대하여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병비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단순 역할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약국에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그 약사법상 의약품, 즉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구입을 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인 경우에도 치료, 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그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사법에 의한 그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안으로 별세하였는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그 공제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우리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뭔가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그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이제 밑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그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이제 제출하셔야 되고요.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그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세 번째,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 비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의료용구 구입 비용 또는 임차 비용인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용구 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공제 대상 의료비, 그리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도 이제 그 외에 공제 대상 의료비가 이제 총 급여의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총 급여액의 3%에서 그 외에 공제 대상 의료비를 차감한 후에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제가 이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래에서 말하는 계산 구조로 인해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그 공제 대상 의료비, 그리고 난임 시술비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 의료비 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액은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와 이런 본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의료비 일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5%와 난임 시술비의 그 공제 대상 의료비의 20%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료비 세액 공제액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및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의료비 지출액, 이를 제외한 그 이의 의료비 지출액이, 아래의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인 및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가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하고 있지만 이때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임 시술비도 이제 공제 대상 의료비가 난임 시술비 지급액입니다. 하지만 1과 2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난임 시술비 공제 대상 의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인 및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공제 대상 의료비,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도 그 외에 공제 대상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3%에서 그 외에 공제 대상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기 때문에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그 계산 구조로 인해서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항입니다.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치 판정일 이후 지출분만 장애인 의료비로 보나요?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면 장애인 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6탄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